공연장 조명이 꺼지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두 손을 맞잡았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켜며 이번엔 놓치면 안 돼 라고 속삭였다. 그날의 공기는 분명히 달랐다. 따뜻한데 어딘가 서늘했고 설레는데 동시에 불안했다. 마치 오래된 편지 봉투를 다시 열기 직전의 느낌처럼.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김용빈이 있었다. 오늘은 금요일이 아니라 우리의 금요일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 던진 순간 객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름도 낯설지 않은 곡. 하지만 오늘의 골든 프라이데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골든 프라이데이가 아니었다. 웃음이 먼저 터질 줄 알았던 사람의 눈가가 먼저 젖었고 울 줄 알았던 사람은 갑자기 피식 웃었다. 기이할 정도로 감정이 뒤섞였다. 도대체 왜 단 한 곡이 이렇게 사람을 뒤흔드는 걸까? 1. 시작부터 기억을 건드리는 도입. 웃음이 아니라 아. 그때 라는 탄성. 노래는 대개 멜로디로 시작하지만 김용빈의 골든 프라이데이는 기억의 촉감으로 시작했다. 첫 소절이 나오기도 전에 그는 아주 짧게 숨을 섞어 말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거울, 넥타이를 풀던 손, 기억나죠? 그 말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나왔다.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얘기라고 느끼는 순간 방어가 풀린다. 웃음이 나온 이유는 유머가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라는 안도였다. 그 안도는 곧바로 향수로 연결됐다. 금요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요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살아남았다는 증거이고 누군가에겐 잠시 숨 쉬던 시간이다. 김용빈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가 첫 음을 뽑아내는 순간 객석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환호도 아니고 울음도 아니고 한꺼번에 올라오는 감정이 목을 막는 소리. 아 하고 새어나오는 아주 낮은 탄성. 이 눈물 버튼은 고음이 아니라 말하듯 부르는 한 줄에서 눌린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울리는 노래는 고음이 세야 한다고. 그러나 김용빈이 눈물을 터뜨린 지점은 화려한 고음이 아니라 오히려 속삭이듯 내려앉는 한 줄이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그 부분에서 조명이 아주 얇게 그의 얼굴선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웠다. 마치 세상에서 한 사람만 남긴 것처럼. 그때 객석 맨 앞줄에서 누군가가 손수건을 꺼냈고 그 옆 사람은 모자를 눌렀었다. 울지 않으려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다. 김용빈이 노래를 잠깐 멈춘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멈춘 게 아니라 박자 바깥으로 한 걸음 나왔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더니 관객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말했다. 이 다음 가사는 오늘은 다르게 부를게요. 그 순간 객석이 얼어붙었다. 다르게 부른다는 말은 팬들에겐 신호였다. 오늘 무언가가 달라진다는 신호. 그리고 달라진 가사는 예상보다 더 직설적이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누구나 한 번쯤 필요했던 문장. 그래서 터졌다. 여기저기서 훌쩍임이 번졌다. 누군가는 웃으며 울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은 이상하게 빛났다. 금요일 밤 집으로 돌아가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피곤함. 그걸 김용빈이 대신 안아준 느낌이었다. 3. 향수의 비밀은 시간을 되돌리는 소품. 무대에 올린 건 노래가 아니라 장면. 골든 프라이데이가 향수를 불러오는 핵심은 노래 안에 장면이 들어있다는 데 있다. 김용빈은 이 곡에서 특정한 시대의 공기를 빌려왔다. 오래된 버스 안내방송 같은 리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멘트 같은 호흡,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 앞 치킨 냄새 같은 감각. 그날 무대 연출도 그걸 정확히 밀어줬다. 커다란 화면에 금요일 저녁에 도시가 나왔다. 네온 사인, 교차로 신호등,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 누군가의 어깨에 걸친 재킷. 관객은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안에 들어간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기치 못한 장면이 끼어들었다. 화면이 잠깐 꺼지더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오래된 녹음 같은 약간의 잡음이 섞인 목소리. 우리 아들, 금요일엔 꼭 밥 먹고 들어와. 순간 객석에서
헉 소리가 났다. 팬들은 서로를 봤다. 저게 누구 목소리인지 확인하려고 김용빈은 말없이 노래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다. 아주 짧게. 그 흔들림이 관객의 심장을 더 세게 쳤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4. 반전의 핵심. 팬들이 몰랐던 가사의 숨은 열쇠가 공개되다. 노래가 2절로 넘어가자 김용빈은 객석 쪽으로 한 발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들어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냈다. 무대 옆에서 작은 상자가 올라왔다.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그냥 그 앞에 앉았다. 마치 어떤 고백을 하기 직전처럼. 그리고 말했다. 이 곡이 왜 골든 프라이데이인지 사실 여러분은 절반만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객석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팬들은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다. 특히 사랑하는 가수의 노래라면 누군가는 촬영을 멈추고 그냥 두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김용빈은 상자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다. 편지처럼 접힌 종이, 그리고 흔들리는 손으로 펼쳤다.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시절, 금요일마다 이 종이를 꺼내 읽었어요. 그는 편지를 읽지 않았다. 대신 편지의 한 구절을 노래의 가사처럼 흥얼거리듯 말했다. 버티기만 해도 충분해. 관객은 그제야 깨달았다. 골든 프라이데이는 단순한 금요일 찬가가 아니었다. 김용빈이 스스로를 살려낸, 한 주를 견뎌낸 사람들에게 건네는 생존의 노래였다. 그가 웃기듯 던졌던 도입이 사실은 자조가 아니라 연대였고, 눈물을 터뜨렸던 가사가 사실은 자기 고백이었다. 5. 팬들의 반응. 공연이 끝나기 전에 이미 폭발했다. 이쯤 되면 보통은 감동했어요. 로 끝나야 한다. 그런데 그날 팬들의 반응은 감동을 넘어 사건이었다. 어떤 팬은 후렴이 시작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울었다. 누가 봐도 참아보려다 실패한 울음이었다. 또 다른 팬은 옆 사람 손을 잡고 나 금요일이 무서웠거든 이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은 옆 사람도 그대로 무너졌다. 중간중간 터지는 웃음도 있었다. 김용빈이 노래 사이에 퇴근길에 다들 표정 똑같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객석은 울면서 웃었다. 울음과 웃음이 같은 리듬으로 흔들렸다. 가장 놀라운 건 후렴 직전의 정적이었다. 수천 명이 있는데도 단 한 사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숨소리만 있었다. 그 정적은 관객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김용빈이 관객에게서 뽑아낸 것이었다. 그가 감정을 끌어올리고 마지막 순간에 완벽하게 멈추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후렴을 터뜨렸다. 골든 프라이데이. 그 한마디에 객석 전체가 일제히 울었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파도처럼 번졌다. 눈물의 파도. 6. 마지막 반전. 김용빈이 관객에게 선물이 아니라 부탁을 남겼다. 보통 이런 무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로 끝난다. 그런데 김용빈은 달랐다. 엔딩 멘트에서 그는 잠깐 웃더니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울어준 사람들,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관객은 집중했다. 이번 주에 버틴 당신을 꼭 칭찬해줘요. 혼자서라도. 그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다시 웃음이 났다. 그런데 그 웃음은 가볍지 않았다. 눈물 위에 얹힌 웃음. 그래, 나도 좀 칭찬받아도 되지라는 마음의 웃음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바닥을 손끝으로 한 번 쓸었다. 마치 그날의 순간을 주워 담듯이. 그리고 아주 짧게 말하듯 노래의 마지막 한 줄을 남겼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날 골든 프라이데이는 노래가 아니라 관객의 마음속에 새겨진 문장이 되었다. 한 곡이 웃음 눈물 향수를 동시에 터뜨린 비결. 김용빈의 골든 프라이데이가 강력한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감정을 만들어 보여주지 않았다. 관객이 이미 가지고 있던 감정을 정확히 찾아서 꺼내줬다. 웃음은 나도 그랬어 라는 공감에서 시작됐고, 눈물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에서 터졌으며, 향수는 노래가 아니라 무대가 만든 장면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리고 결정적인 반전,
이 곡이 사실은 김용빈 자신을 살려낸 문장들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마지막에 관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래서 팬들은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날의 금요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금요일이었다고.